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가 진보한다는 건강한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미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사회가 고쳐야 할 이상한 문화들을 봅시다. 자, 먼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계급장을 붙이고 싶어 하죠.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이름보다는 나이를 먼저 물어보고 형 아우부터 갈라야 일이 시작되는 거죠. 분쟁이 나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딴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열놀이가 철저하다 보니까 갑을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 입장에서 서러움을 받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본인이 갑이 되면 즉시 갑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이로만 찍어 누르는 문화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회 이슈를 잘 보면 사람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든 돈이든 직급이든 거래관계든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은 열등한 사람에 대해 막대하게 되는 겁니다.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 이딴 가치들은 한국에 없습니다. 돈 하나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한국은 엄청 권위적인 권위주의 사회지만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졸라 웃긴 사회입니다. 정부의 권위, 공권력, 사법제도를 그다지 높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에 휘말려서 경찰을 폭행해도 공권력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짓거리고 술 처먹고 깨진 병을 가지고 경찰한테 덤비다 총 맞아도 술 취해서 그런 건데 왜 과잉 진압하냐고 지랄하죠.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가 뒷돈을 받았거나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선생님이 애들을 혼냈다고 학교 찾아가서 선생 때리는 미친년들도 졸라 많습니다.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사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공직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사생활을 전부 까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잘못해도 공직 부적격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남편이 바람피면 아내가 회사 인사부에 알리고 회사는 그 남편을 공고사직 처리합니다. 군대에서 석사 출신 신병은 연대장 아들의 과외선생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말단 직원들은 임원 아들, 딸 결혼식 도우미로 동원되고 있고 대학원생은 교수님 논문을 대필해주는 시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13비 기질에 위선자 문화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불이 나거나 자연재해 같이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공직자는 항상 본인 사무실에서 지휘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나 휴가를 가면 지금이 놀러 다닐 때냐며 지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선하고 옳은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는데 막상 나중에 실체를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결혼 문화에서 부조 문화, 과시 문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잔치도 많고 결혼식도 많이 다니죠. 그래서 여기저기 돈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입출 내용을 정리할 때마다 그냥 안 내고 안 받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스드메로 갖출 건 다 갖춰야 되고 집 구하는 것부터 결혼식을 준비하고 나중에 청첩장 돌리느라 하루에 약속 3개씩 잡고 하느라 준비 과정에서 진이 빠집니다. 거칠의 행사를 위해서 몇천만 원씩 비용을 치르는 문화, 그 비용을 축의금에서 메우는 문화, 30분도 안 되는 예식을 잠깐 보고 밥 한 끼 때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 문화. 안 그래도 노후 준비도 부족한 부모님들한테 끝판왕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거죠. 남의 결혼식에 가면 뭐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자, 그 다음 6번째, 왜곡된 남녀 성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회사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반대급부로 남자는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보도를 보면 보통 남자가 전세 2억을 마련하면 여자는 혼수 3천만 원을 해온다고 합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쫀쫀하냐면서도 남녀는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양쪽 편의 왜곡이 너무 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말재주를 죽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토론은 없고 주입식 교육만 있습니다. 암기 과목도 졸라 많아서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죠. 실용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 과목은 원어민 선생은 거의 없고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문법만 졸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딴 교육 환경에서 배우니까 말빨이랑 논리력도 떨어지고 해외 나가서 여행 영어만 겨우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로 조선식 나이 셈법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다음날 2살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마의 임신 기간도 더한다느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몇 번째 해라느니 이런 개소리들을 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본인 생일이 지나야 1살씩 먹고 있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우리만 이따위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는 얼만데 만으로 하면 얼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게 남 탓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불이 나도 나라 탓, 인명사고 나도 나라 탓, 김정은이 이상한 짓을 해도 대북 정책 탓, 연쇄살인이 발생하면 치안 부재 탓, 복지가 부족해도 정부 탓, 세금이 늘어나도 정부 탓, 영화관에서 광고가 길게 나와도 정부 탓. 평생 남 핑계만 하는 새끼들은 노답 인생인 게 확실합니다. 자, 결론. 어느 사회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